리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머리에 나침판을 그리고 가슴에는 자석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 나침판이라고 하는 것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슴에는 따뜻한 마음으로 자기 조직원들을 끌어 결집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가야 할 길을 알고 그 길을 나아가며 그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혁신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변화나 혁신의 길을 제대로 꿰뚫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많은 리더들께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하고 어느 길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조직원들을 설파하고 계시겠죠. 그래 리더는 혁신의 길을 찾고 설득해서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도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무령왕이라는 사람, 조나라의 무령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제 이 그 춘추 전국 시대, 그 춘추 시대는 그 BC 403년 이전을 중원의 많은 열국들이 있을 때를 그 춘추 시대라고 그러고 403년 이후에 그 전국 칠웅이 지배하던 때를 전국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끝내가서 BC 221년에 진나라가 모두 통일을 해가지고 이제 통일된 그 나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조무령왕이 있던 시대는 BC 340년에서 295년 요 사이인데 이 조나라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전국 칠웅은 진초, 연제, 한위조 이렇게 7개 나라입니다. 원래 이게 한위조는 그 진주할 때 진짜 그 나라 진나라였습니다. 이걸 삼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진나라가 세 개로 쪼개진 겁니다. 이 조나라가 가장 북방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중국이 그 자기들 4개 방위의 그 오랑캐들을 이렇게 불렀죠. 그 동이 우리 조선을 우리나라를 동쪽의 오랑캐라 그래서 동이라 불렀고 서쪽을 뭐라 그럽니까? 서융이라 그래요. 융족이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남만. 그래 이 초나라 사람들도 만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고 이 북쪽을 적족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런 오랑캐들이라고 자기들이 이제 저 자부심을 가지고 중원을 이제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조나라의 북쪽은 이 적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족이 아주 강성했기 때문에 이 조나라는 이 중원을 거의 그 방패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태로웠죠. 그래서 이 조무령왕이 이제 이 나라를 이제 다스리면서 어떻게 저 적족들과 잘 싸울 수 있을까요? 적족과 싸우면 싸울 때마다 항상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력한 병력의 보호가 없으면 사직은 망할 수밖에 없어. 어찌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을 쭉 이렇게 조정해서 이렇게 도열시켜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세상에 그 이름을 높이고자 하면 옛 풍속에 누를 끼치야 할 때가 있어. 나는 호복을 입고자 하오. 이 호복이란 말은 호라고 하는 오랑캐 옷은 호랑캐 옷을 입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완이 말합니다. 누완이 좋습니다. 누완 노알선 이렇게 합니다. 그 다른 신하들은 모두 원치 않았다. 군신, 개, 불욕. 다른 신하들은 전부 원하지 않았다. 그래 이걸 이제 우리가 이 유명한 조무령왕의 호복 기사라는 말입니다. 호복을 입고 기라고 하는 것은 말을 타고 쏜다는 뜻입니다. 말을 타고 화살을 쏜다는 이 자세입니다. 이 조무령왕의 그림을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말을 타고 이렇게 활을 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옛날에 이 당시에는 병차 또는 병거라 부르는 이런 전차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 전차 모습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혹시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 이 말 사두마차죠. 에다가 그 주인공이 그걸 타고 이렇게 경주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전차가 똑같습니다. 맞죠? 이 전차가. 그런데 이 중국의 전차는 이게 좀 뒤에 마차가 큽니다. 뭔가 크고 그 벤허에 나오는 것은 한 사람이 타게 돼서 아주 작습니다. 여기는 3명이 탑니다. 3명이 타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중앙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의자라 그러고 좌측에서 그걸 차자 또는 거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측에 있는 사람을 차우, 거우라고 합니다. 그래 의자가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은 말을 조종하는 사람이고 그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수고 오른쪽에 있는 저 사람은 차우는 이게 창을 씁니다. 오른쪽에 있는 창을. 왼쪽에 있는 사람은 활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을 들고 있는 사람은 먼 거리의 적을 상대로 공격을 하고 이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은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3인 1조가 돼서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 보통 군주나 이런 그 왕들도 이렇게 전쟁에 나가면 누구를 의자로 세우고 누구를 차우로 세울 것인가 이걸 아주 매우 중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자기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전쟁 중에 자기 신뢰할 수 없는 사람하고 같이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더 위험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 같이 타고 있다가 이 군주를 찌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이게 의자와 차우를 쓰는 겁니다. 자기는 차좌하고. 자, 그런데 이 의자라는 사람은 말을 네 마리를 자기 수독처럼 부려야 되죠. 급하게 뭐 뒤로 빠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좌회전 우회전 뭐 이렇게 빠르게 느리게 이렇게 완급을 조절해야 될 겁니다. 그래 이게 요걸 말 네 마리를 사마라 그럽니다. 이게 말 네 마리 뜻에서 네 마리 말로 이루어진 사마라 그럽니다. 이게 보면 이제 왼쪽에 있는 거를 좌참, 오른쪽에 있는 거를 우참, 좌복, 우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걸 복마, 바깥에 있는 걸 참마라 그럽니다. 그래 이게 좌참이 가장 이게 우두물입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돼가지고 그 상대방을 벌할 때는 좌참을 목을 친다 이렇게 합니다. 좌참의 목을 친다는 것은 이 마차 병거의 힘을 반 이상을 빼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 이런 전력이 여러분들이 그 소설이나 열국지라든지 소설을 보게 되면은 천성지국, 만성지국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하나를 일성이라 그럽니다. 한성. 성이라 그러는데 이 한 성인데 이 일성이 인원이 한 30명 됩니다. 이 뒤에 요 3명 말고도 뒤에 갑사라 해서 갑옷을 입은 병사가 7명이 따라 붙고 그 다음에 도병이라 해서 20명이 따라 붙습니다. 이 도병 중에 15명은 전투병이고 나머지 5명은 치중을 하는 사람. 치중이라고 하는 것은 보급병입니다. 이게 30명이 따라 붙죠. 만약에 천성이면 몇 명이 군사가 몇 명입니까? 3만 명이죠. 그래서 천성지국이라 그러니까 이 옛날에 주나라가 천자의 나라죠. 주나라는 만성지국이라 그래서 이 만성의 만대의 병거를 거닐 수 있었고 제후국들은 천대밖에 거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고 전국 시대가 되면은 이게 여기 주나라입니다. 주나라는 완전히 유명무실하게 쪼그라들었고 이런 제후국들이 이제 커져가지고 몇 천성을 거느리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 이렇게 근데 이 마차가 이 병거가 이제 약점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중국 그 서안에서부터 저 북쪽으로 한성시라는 데까지를 한 몇 시간 동안을 그 차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거기는 거의 전부 다 황토가 퇴적되어 있는 땅이 돼가지고 거의 다 하나 평지입니다. 그래 옛날에 그 함양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평지였기 때문에 중국이 대부분 평지예요 사실은. 그 서안 지금의 서안 그 당시 함양 이런 데도 그렇고 저기 제가 상해에서 또 소주 쪽으로도 한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보니까 거기도 끝없이 평지입니다.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그냥 평지입니다. 그리고 만주지방도 평지죠. 옛날 그 연암 박지훈 선생이 그 열하일기에 그런 말을 했었죠. 그 중국을 가면서 사신으로 가면서 그 만주 지역을 지나면서 보고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곡장이로다 이렇게 합니다. 호곡이라는 뭐 좋을 호자 고기 목루와 울 고기입니다. 고가다 할 때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목루와 울을 볼 만한 이런 울기 참 좋은 곳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한번 실컷 울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한번 탁 트인 데 가서 한번 제대로 울어보고 싶을 수 있는데 솔직히 그런 넓은 땅을 보면은 한번 진짜 호곡장이라는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하튼 중국은 그래 평지가 많기 때문에 이 병차가 먹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보시다시피 그 조나라가 있었던 그 북쪽 땅은 산악지대입니다. 그런데 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이 병을 타고 이걸 가지고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매우 이 비평지전에서는 매우 취약합니다. 그러게 말이 4마리나 되고 사람이 이런 소리가 있기 때문에 기동성이나 전투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빨리 평지를 달리는 것은 좋지만 저 방향을 바꾸고 섰다 가고 그리고 출발이나 발진이나 이런 것들 별로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전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앞에 잡고 있으니까 근접전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고 이런 걸 다 유지해야 되니까 말값이 상당히 비싸겠죠. 뭐 말 한 마리가 그 당시 노예 수용보다 더 비싸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비용도 많고 효율도 떨어집니다. 그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당시 적조건 기마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 그림은 병마총의 그림입니다. 병마총에 우리가 보면 말을 타고 이게 저 다니면서 활을 쏘죠. 그 적족은 이렇게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걸 기사입니다. 적족은 이렇게 이 우리 병마총 고구려가 생긴 지가 BC 38년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무룡왕이 있을 때는 BC 300년 정도 되니까 이 고구려가 생기기보다도 한 300년 이상, 200 몇십 년 이상 전에 이미 전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그리고 고구려 때는 이미 이렇게 그 기마가 말을 타고 기마해서 활을 쏘는 기사가 아주 보편화됐던 시대입니다. 보편화된 거죠. 그 적족은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이거는 한 명씩 말을 타고 다니면서 와서 공격을 하고 치고 빠지고 치고 파니까 이 그 병차로 가지고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그것이 이걸 이제 기사인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중국은 의상을 입었었고 이 적족은 호복을 입었습니다. 의상이란 말 중에 옷이는 윗옷을 말하고 상은 치마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 당시 치마를 입었던 겁니다. 위에 옷과 이 치마를 입었었는데 이 호복은 바지입니다. 그리고 오랑캐들은 바지를 입었으니까 이 말을 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조무룡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호복을 입고자 하오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중원 문화가 전체가 의상을 입는 문화인데 오랑캐의 바지를 입겠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상당히 큰 충격이죠. 이 중원의 문화의 자존심이 이 의상인데 그 오랑캐들이 입는 바지를 입겠다고 하니까 이 신하들이 다 반대를 한 겁니다. 누안이라는 신하 하나만 딱 선 이렇게 하고 군신 개불욕 군신들이 전부 그걸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지를 입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그 근대 그 개화기 때 뭐 머리를 자르겠다 하는 정도의 수준의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단발령과 거의 비슷한 그런 정도의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 문화적 충격을 이제 어떻게 그럼 극복을 하느냐? 이제 이 조무룡왕이 신하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